안녕하십니까? 9번절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과학기술에 관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정치 혐오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아무리 높더라도 그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나 또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아지죠. 보통 60%에서 70%까지 아주 많을 경우, 그래서 사실상 한 30% 정도가 정치와 담을 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야 현재 내가 가진 돈 또 내가 가진 환경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하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또 정치인들을 보고 환멸을 느껴서 정치계에 또는 투표나 이런 곳에 얼씬거리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활을 해 보면서 때로는 정치적 힘이 필요할 때도 있겠구나, 뭐 그런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자, 우리가 정치를 말할 때 그 치, 다스릴 치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인권 법치에서의 치, 그것은 똑같은 한자이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뉴스를 들여다보면은 한 절반 이상이 정치, 정당 얘기고 정치인의 얘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뭐 어떤 경우에 아주 기가 막힌 판결이 나오면 또 법원의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치와 법치를 우리가 대비놓고 시킨다면은 사실은 법치를 초월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법은 이미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성문적인 성격의 그 규정,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또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 판단하는 사람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사회, 이게 법치의 사회죠. 그런데 이 정치는 그런 정확한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규정이나 사회적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뭐 좋게 얘기하면 초월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치는 어떤 사회적 규약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고, 유지하는 것이고, 정치는 인간의 감성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인간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나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제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법치를 망가뜨리게 되죠. 자, 법치가 망가뜨리게 되면 이제 법치는 그 법률 안에서 좌든 우든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든 또는 정치적 힘을 가지든 상관없이 법원의 판단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적 힘이 큰 경우에는 예로 민주당과 같이 뭐 180석 정도로 갖고 있는 절대적 의석을 가진 정치적 힘이 있는, 또는 대통령이 된 그런 정당이든 간에 이 정치적 힘이 만일에 사법적 규약 또는 사법적 질서를 초월한다면 그 사회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무질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회는 그야말로 정치도 필요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치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정치는 사실상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죠.
또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판단의 기준도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비록 거짓이지만 그것을 믿고 싶을 때 그게 정치적 힘이 된다. 이걸 정치를 젊어서부터 배운 사람들은 아주 나쁜 기질로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질서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공계 차원의 사업을 좀 해본 후에 정치를 입문하게 되면 정치를 맑은 눈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학기술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예로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는 분명히 과학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러분에게 과학과 기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과학은 자연의 원리, 자연의 규칙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학문이죠. 말하자면 새로운 자연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양자역학 같은 학문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능력과 그 당시 인간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과정에서 한계라는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새로운 공식이 나오게 되죠. 기술은 대신에 그 과학 원리를 근간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두뇌가 좋은 천재들이 과학을 하고요. 그리고 손재주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기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설명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과 기술은 최근에 또 다시 문제가 됐던 게 초전도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초전도체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 필요했고, 당연히 초전도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라고 하는, 즉 상온에서, 일반적인 우리의 이런 온도에서 새로운 물질, 정말로 인류가 꿈꾸던 그런 물질을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여기저기서 진짜야? 그거 가짜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과학자들 또는 기술자들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그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레시피를 통해서 자신은 또 다른 초전도체를 만들 수는 있을까 하고 도전하는 사람들로 세상이 한동안 시끌벅적했습니다. 지금도 그 초전도체의 진실 유무를 계속해서 증명,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양자역학은 어떻습니까? 1920년대에 발견해낸 그 자연의 질서 원리, 물질의 질서 원리, 작동 원리, 양자역학을 정리해 놓자 그 후에 후세들이, 또 후세의 젊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선배 과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그 원리를 증명해 놓고 또 뒤집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통합시키기도 하고 융합시키면서 새로운 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증명해내지 못했던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것들을 그 후 시대의 젊은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두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입자 전파동이 하나라는 거, 이것도 증명해냈습니다. 빛보다 더 빠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 원리를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증명해냈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 만들어냈던, 말하자면 닐스 보어가 만들어냈던 원자 모형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닐스 보어를 양자역학의 대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후세의 과학자들이 원자의 모형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그 안개처럼 전자가 뿌옇게 분산되어 있는, 확산되어 있는 전자 모형, 우리가 옛날에 원자핵과 그 다음에 마치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 듯한 그런 원자 모형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과학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짜 기술인지 가짜 기술인지 금세 드러납니다. 근데 그 과학기술이라고 증명이 되면 상당 부분 그 과학자 또는 그 기술자는 타격을 입게 되죠. 황우석 박사가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과학기술에 대하여 진실의 유무가 판결이 나면 그 과학자는 한동안 그 사회에서 참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 그 인간의 변화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회를 정말로 건전하게 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정치가 전개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좀 더 과학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정치를 주도해 가보는 것도 필요할 시대가 되었다. 이미 이 시대는 AI 시대요. 또는 뭐 양자 기술 시대요. 뭐 초연결 시대요. 심지어는 뭐 초전도체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대요. 온 사회가 기술에 의해서 지배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한다는 거, 이것은 저도 과학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존심이 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보면 저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양면성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기술에 관한 문제도 그렇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과학기술적인 차원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인 그 처리수는 결코 한국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우리 앞바다에, 우리 앞마당에 처리수를 퍼붓는 것처럼, 심지어는 과학기술자들이 이미 다 증명한 것,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떤 영향이 올지 너는 아느냐 라는 식으로, 이거는 뭐 억지 어거지도 아니고 이런 사회가, 이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 저는 솔직히 이공계가 인문계보다도 60, 70%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공계 출신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제 이공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새로운 정치는 한번 이공계 출신들이 그야말로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가지고 명백한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 이미 역할이 다한 정당에 너무 속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당에 속해하는 한에는 이미 주권자로서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냥 그게 구성 요소죠. 속박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 정당의 그 무거운 갑옷, 속박을 번지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처럼 무소속 정당 프리의 후보들을
대규모로 한 60%로 뽑아주심이 어떻습니까? 그저 이제 잊어먹으심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 소위 말해서 능력 없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이 정당의 틀을 이번에 한번 모두 깨보시죠.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이 그야말로 깨끗하게 옳고 그름과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면서 이 사회를 투명하게 이끌어가는 새로운 사회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